남편을 잃은 뒤 그 밤이 그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이렇게 온몸을 떨리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 56살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밤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기대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 남편 박재호는 2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50일째 되는 날,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집에서 숨조차 막혔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방 하나만 챙겨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가는 곳은 강원도 양구, 그곳은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죠. 인터넷으로 민박집 하나를 대충 예약했습니다. 전화 너머 들려온 낮고 잔잔한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따뜻했어요. 언제까지 머무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일주일 정도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64세의 정영석 씨였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컸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 같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했죠. 방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은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와요.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11월의 찬바람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석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는요? 근처 식당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먹을게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간단히라도 차려드릴게요. 거실로 나가보니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싫어서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혼자 먹는 밥이 그렇게 차가웠는데 낯선 곳에서 누군가와 먹는 밥은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도 먼지도 아닌 오래된 그리움 같은 냄새.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편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펴보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여보, 내가 먼저 떠나면 이 집은 지켜줘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아마 영석 씨의 아내가 남긴 것이었겠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그의 눈빛이 그렇게 깊었는지. 저는 편지를 조용히 다시 넣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리움을 괜히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박집 첫날 밤 낯선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편안히 잠든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집에선 늘 남편이 앉던 소파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져 울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군가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산바람이 스며들어와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자 어제의 답답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제 서랍 속에서 본 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글씨 꾹꾹 눌러 쓴 사랑과 미안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배가 고파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와 달걀 프라이, 갓 지은 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영석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는 살짝 고개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기 싫어서요.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같이 먹던 밥이 그렇게 당연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가는 식탁 위, 햇빛이 창문 너머 산 능선을 덮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또 서랍에 손이 갔습니다. 편지 봉투에 거칠고 낡은 모서리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 집은 아직 그분의 온기가 남아있구나.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방문을 열자 따뜻한 구기자차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영석 씨와 마주 앉아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내랑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혼자지만요. 짧은 말 속에 긴 세월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닙니다. 혼자라는 이야기는 언제 해도 낯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입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밤이 되니 방 안이 괜히 숨막혔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영석 씨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답답해서요. 서울에 있을 땐 밤만 되면 숨이 막혔거든요. 여긴 좀 나으세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 시간에 혼자 있으면 더 외롭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덜컹했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나란히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기대지 않고도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혼자만 있으려니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마을 아래 작은 식당에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빨갛게 붓고 허리도 시큰거렸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서부터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이구나. 그 사실 하나가 하루 종일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 평상 위에 따뜻한 밥상과 영석 씨의 작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문득 남편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땐 당연한 줄만 알았지. 정말 나는 행복했던 거구나. 뜨끈한 국물에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석 씨가 살짝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냥 누군가 밥 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와도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출렁였습니다. 거실에 나와 조용히 앉았더니 영석 씨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을까? 죄송스러운 마음과 같이 묻어나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산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까?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지만 이곳에서는 조금씩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 하나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민박집에서 맞는 밤들은 서울에서의 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남편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영석 씨와 주고받는 짧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가 저를 조금씩 덜 외롭게 해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계속하다 보니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한결 덜 복잡했습니다. 손끝은 늘 찬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도 쑤셨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마냥 쥐고 있으면 남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덩어리처럼 가슴을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저 멀리 불 켜진 민박집을 보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로도 숨이 조금씩 쉬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영석 씨가 식탁에 소박한 국과 밑반찬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연하게 느끼던 작은 정성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고마워서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을 먹으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기 전엔 된장국을 끓여놓고 저를 기다려주곤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랐습니다. 같은 국인데도 이렇게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니 참 이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영석 씨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구기자차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 차 참 좋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에 좋아요. 요즘같이 찬 바람 부는 날에는 따뜻한 차가 마음을 덜 춥게 해주잖아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혼자 드시는 것도 이젠 익숙해지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밥보다도 차가 더 혼자 마시기 어렵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식탁에 혼자 앉아 찬물로 밥을 넘기며 남편을 그리워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분 생각 많이 나세요? 영석 씨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마 평생 그러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조금씩 버텨가는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해 비를 맞으며 마당에 들어섰는데 평상 위에 담요와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입구에 영석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에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머리칼 끝에 빗방울이 떨어져 옷깃이 축축해졌습니다. 영석 씨가 수건으로 제 머리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떨렸습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이렇게 맡겨본 게 언제였을까? 손끝에서 전해지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말끝을 잇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작게 웃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네. 괜히 생각이 많아서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앉아요. 이런 밤엔 혼자 있으면 더 외롭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소파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조용한 밤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로 눈길이 마주쳤는데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느껴보는 낯선 체온이었습니다. 이렇게 떨려도 되는 걸까? 죄송스러운 마음과 미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그의 손등에 제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게 숨을 고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의 체온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게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걸까? 죄송스러운 마음과 작은 설렘이 가슴 안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박집 구석구석을 청소할 때도, 마당에 물을 뿌릴 때도, 마을 식당까지 걸어갈 때도 가슴이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당 평상 위에 영석 씨가 작은 꽃병을 하나 놓아두었더군요. 흰 국화 한 송이,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준비해 둘게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꽃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일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석 씨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김장을요? 저 그런 거 해본 지 오래됐는데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젓갈을 천천히 고르고 묵직한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돌아왔습니다. 시골 장터바람은 차가웠지만 장바구니 손잡이 너머로 전해지던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날 마당 평상 위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배추를 절였습니다. 영석 씨가 소매를 걷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손을 잡고 양념을 묻히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가 골고루 맛이 들어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따뜻함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장을 다 하고 한숨 돌리자 벌써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 마당이 서늘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고 싶어 작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만의 소박한 저녁상이 마당 평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좋네요. 그가 웃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가장 쓸쓸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따뜻한 찻잔을 제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드시니까 덜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을 묘하게 간지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이 나란히 별이 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선 보지 못했던 반짝이는 별들이 머리 위에 가득했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제가 작게 웃자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혼자 보면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의 말이 괜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슬픔과 따뜻함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방에서 남편이 남겨놓은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직 못 지운 음성 메시지 하나, 장례를 치르고 딱 한 번 들었던 그 목소리를 그날은 다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재생 버튼을 몇 번이나 누르다 말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 영석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 수연아, 나는 괜찮아. 너는 웃어야 해. 첫 마디부터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그래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음성이 끝나자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지 마세요. 저도 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의 목소리와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의 손길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조용히 이 겨울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영석 씨는 늘 평상에 앉아 차를 데워두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시작해요. 그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의지가 되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마당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배추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자라 초록빛을 내보였습니다. 며칠 뒤 김장을 다시 담갔습니다. 그의 손과 제 손이 양념을 묻히며 조용히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있던 저는 추억만 붙잡고 울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김치 한 포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마치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영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계속 여기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혼자 이 집을 지키는 게 가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의 고백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그 텅 빈 소파를 다시 보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기가 이젠 무서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작은 클래식 선율이 조용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제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들렸습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이야.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이제야 조금 편안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체온 하나로 저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손이 시려워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시리면 혼자 웅크리고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 시려워요? 영석 씨가 조용히 와서 제 손에 따뜻한 물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서울집에 두고 온 남편 사진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너 혼자 남겨두는 게 가장 미안하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지고 마당의 배추는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작은 항아리를 마당 한켠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같이 담근 김치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으면 작은 산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젠 그 바람도 차갑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석 씨가 작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같이 있어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그립지 않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를 외로움으로만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처럼 혼자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작은 손길 하나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처럼 이 늦은 나이에라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마당에 빨래를 널 수 있다는 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